친구 집은 켄타별. 윤혜숙. 새벽이를 만난 건 저녁도 밤도 아닌 어정쩡한 시간이었다. 그때 나는 동네 입구에 있는 슈퍼마켓에 라면을 사러 가는 길이었다. 산동네라 그런지 한 동네에 서너 개쯤 있는 편의점도 없었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골목이라 몇 번을 돌았는데도 슈퍼마켓은 보이지 않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전화번호라도 적어가지고 나올걸. 좁은 골목을 빠져나오자 축대와 잇따은 놀이터가 보였다. 주위를 둘러보던 내 눈에 축대 돌담에 얹힌 검은 형체가 들어왔다. 그것은 나무 껍질에 달라붙은 커다란 매미 같았다. 슈퍼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아이가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았다. 너 4학년 2반 전학생이지? 나 알아? 나도 2반이니까. 그제야 유리창 옆에 바짝 붙어 앉은 한 아이가 생각났다. 전학 온 날 아이들은 나에게 쉬지 않고 질문을 해댔다. 나는 그냥 고마워 라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몇 시간도 안 돼 아이들은 심드렁해졌다. 다행이었다. 내가 그 아이를 기억하는 건 유일하게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아서였다. 하루 종일 창밖만 쳐다보고 밥 먹을 때 말고는 입을 꽉 다물고 있어서 말을 못하나 그랬다. 쟤 우주여행 가다가 다리를 다쳤대. 그게 말이 되니? 짝꿍이 머리 위로 손가락을 빙빙 돌리며 빠르게 말했다. 짝꿍이 거짓말쟁이라고 했을 때도 그러려니 했다. 이것 좀 볼래? 새벽이가 손가락 끝으로 가르치는 곳을 바라보았다. 불빛도 없는데 얼기설기 쌓아놓은 돌 하나에서 빗줄기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했다. 빛이 사라지고 나서 자세히 보니 자잘한 거품 구멍이 숭숭 뚫린 까만 돌이었다. 빛이 나오는 걸 보니 보석인가 봐. 켄타별에서 가져온 거야. 켄타별? 내가 알고 있는 별은 북극선, 오리온, 작은 곰자리 그런 것뿐이었다. 새벽이는 이야기를 짓는 걸 좋아하는 아이인가 싶었다. 내가 살던 켄타별은 지구에서 엄청 멀어. 제일 빠른 비행기를 타고 가도 10년쯤 걸릴 거야. 아빠가 그러는데 아직 지구인들은 우리 별을 모른대. 지구랑 비슷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지구인들이 켄타별을 차지하려고 난리 날 거래. 아빠는 지구를 떠날 때까지 비밀로 하자고 그랬어. 새벽이 말을 믿지 않지만 가만히 있었던 건 천문학과 다니는 사촌형의 말 때문이었다. 우주에는 바닷가 모래알수보다 10배나 많은 별이 있고 그 중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다고 했다. 그 많은 별 중에 지구랑 비슷한 곳이 하나쯤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럼 내가 외계인이라는 거야? 순 거짓말쟁이. 나는 그 말을 속으로 삼켰다. 대신 새벽이를 따라 담벼락을 기어 올라갔다. 여기로 오기 전까지 나도 아이들에게 거짓말쟁이로 통했다. 우리 아빠 해외 출장 가셨어. 선물로 스포츠워치 사오신대. 너네 아빠 회사에서 쫓겨났다며? 너네 집 곧 이사 갈 거라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 유치원 때부터 한반이었던 영우가 1초도 안 돼 그렇게 말했다. 아냐, 아빠가 출장 갔다 오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 거짓말쟁이. 누군가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다. 그날부터 아이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난 입을 닫았고 도망치듯 이곳으로 전학 왔다. 아이들 중 한 명이라도 내 말을 믿어주었다면 전학 올 때 덜 슬펐을까? 지금도 잘 모르겠다. 그 일 때문은 아니지만 왠지 새벽이 말을 믿어주고 싶었다. 황당한 이야기라고 해서 다 거짓말은 아니고 거짓말로 감추고 싶은 비밀도 있는 거니까. 켄타별로 언제 돌아가는데? 시무룩하던 새벽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빠가 오면 바로 떠날 거야. 그때까지는 여기에서 기다려야 해. 아빠도 저걸 보면 금방 날 찾을 거야. 새벽이 손끝에 반짝거리는 십자가가 보였다. 그곳이 성당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이라는 걸 안 것도 얼마 전이었다.
보육원 아이들 중엔 10살이 넘어도 엄마 아빠가 자기를 찾으러 온다고 믿는 애들이 있다더니 새벽이도 그런 아이 중 하나인 걸까? 10년 기다렸으니까 앞으로 5년만 더 기다리면 돼. 그렇게 오래? 겨우 5년인데 뭐. 하루하루가 지겨운데 겨우 5년이라니. 새벽이는 5년을 5달쯤 되는 것처럼 말했다. 지구에서 1년이 켄타벨에서는 한 달이거든. 켄타벨에서는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러. 정말? 나도 켄타벨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9달 살다 오면 20살이 되는 거잖아. 난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 켄타벨은 정말 좋은 곳이야. 공부 같은 건 안 해도 되고 작은 집에 산다고 놀림받지도 않거든. 나도 빨리 돌아가고 싶어. 새벽이가 갑자기 말을 딱 끊고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새벽이 눈은 맑고 깊었다. 넌 내 말 믿어? 다른 애들은 거짓말장이라고. 아빠가 날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러던데. 난 믿어. 내가 켄타벨에서 온 것도 곧 다시 돌아갈 거라는 것도. 솔직히 새벽이 말을 다 믿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말했다. 거짓말이어도 켄타벨 이야기라면 더 듣고 싶었다.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고 아빠가 그러셨거든.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말 끝나기 무섭게 새벽이는 축대에서 폴쩍 뛰어내렸다. 절룩거리는 다리 때문에 새벽이 몸 앞으로 꼬꾸라질 듯 휘청거렸다. 아유, 또 깜빡했네. 아직도 내가 다리를 전다는 걸 가끔 잊을 때가 있어. 새벽이가 민망한지 나를 돌아보며 피식 웃었다. 어둑한데도 새벽이 빨개진 얼굴이 고스란히 보였다. 새벽이는 조금 전 보았던 돌멩이를 조심스럽게 빼내더니 구멍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잠시 후 새벽이가 보여준 것은 주먹 2개를 합친 크기의 양초였다. 이건 우주선에 쓸 고체 연료야. 여기에 감춰둔 건 나만 아는 비밀이야. 내 눈엔 그저 흔한 양초일 뿐이지만 엄마가 쓰는 고체 향수를 생각해보면 진짜일 것 같았다. 엄마는 손목에 살짝 바르기만 해도 향기가 하루 넘게 가서 정말 경제적이라고 했다. 새벽이는 조심스럽게 양초를 도로 넣었다. 나 매일 저녁에 여기 오는데 너도 올래? 나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거푸 끄덕였다. 방학이어서 심심한 데다 켄타별이 궁금하기도 했다. 아마 새벽이가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면 내가 먼저 했을지도 몰랐다. 밤새 나는 덜컹거리는 우주선을 타고 거대한 어둠 속을 여행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본 우주는 내가 아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아름다웠다. 별이 진짜 반짝거리네. 불이 붙은 거대한 공 같아.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떤 천문학자가 그랬대. 별은 스스로 타는 거라고. 아, 별이 그래서 스타구나. 다른 건 별로 생각나지 않는데 새벽이가 했던 그 말은 아침에도 생생하게 기억났다. 다음날 해가 떨어지자마자 놀이터로 달려갔다. 새벽이는 무슨 일인지 잔뜩 들뜬 얼굴이었다. 곧 아빠가 돌아오실 것 같아. 연락 왔어? 아니, 그런 건 느낌으로 아는 거거든. 나는 어떤 느낌이냐고 묻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기 때문이었다. 이제 겨우 내 말을 믿어줄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자 새벽이는 한참 동안 자기 왼쪽 다리를 내려다 보았다. 비밀 하나 말해줄까? 비밀이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왼쪽 다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게 되면 웃을지도 몰라. 제가 생각해도 웃긴지 새벽이는 어깨를 들썩이며 키득거렸다. 안 웃을게. 약속해. 난 적어도 친구의 불행을 고소해야 할 만큼 나쁜 아이는 아니니까. 지구에 도착했다는 아빠 말에 급하게 나오다가 우주복 한쪽이 문턱에 걸려 뜯어져 버렸거든. 그래서 한쪽 다리가 이렇게 쪼그라든 거야. 말도 안 돼. 너무 어이없으니까 입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너 소금물에 배추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배춧잎이 쪼그라들어. 바로 그거야. 갑자기 산소를 쐬면서 내 다리가 이렇게 된 거야. 조금 절뚝거리기는 하지만 별로 불편하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산소 때문에 다리가 짧아지고 홀쭉해지다니. 떨떠름한 내 표정 때문인지 새벽이가 고개를 떨궜다. 저번에 내 말 다 믿는다 그래놓고. 아니야, 믿어. 나도 바지가 뜯어져서 다리에 상처 난 적 있거든. 부르퉁한 새벽이에게 미안해져서 얼른 둘러댔다. 내가 조금만 조심했으면 아빠랑 헤어지지 않았을 거야. 무슨 말이야? 내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내가 넘어지는 바람에 우주선 항법 계기판이 망가진 거야. 아빠는 그걸 고칠 사람을 찾으려고 나를 여기 맡기셨는데 곧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랬어. 어떻게 알았어? 어젯밤에 아빠가 음파 텔레파시로 말해줬거든. 다행이다. 진짜 잘 됐어.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는 새벽이 때문에 진짜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없었다. 다시 우주선을 타려면 체력부터 키워야 해. 지구에 올 때보다 더 많이 훈련해야 하는데. 그 훈련 같이 해줄까? 불쑥 그런 말이 튀어나왔다. 정말? 새벽이가 고맙다는 말과 함께 나를 끌어안았다. 내가 징그럽다며 밀쳐내지 않았다면 새벽이는 30분 넘게 그러고 있었을 거다. 당장 시작하자. 새벽이는 내 손을 잡고 뱅뱅이 앞으로 갔다. 8살 이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뱅뱅이였다. 뱅뱅이와 새벽이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운동장 10바퀴 돌기, 팔굽혀펴기 100번 그런 거 아니었어? 그건 지구인이나 하는 거고 켄타벨에서는 달라. 아, 그렇겠다. 어떻게 하는 건데? 뱅뱅이 타기. 켄타별의 훈련법이 마음에 들었다. 내가 올라타면 최대한 빨리 돌려. 눈앞이 팽팽 돌 만큼. 새벽이 말에 뱅뱅이를 잡은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갔다. 자, 그럼 돌린다. 나는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고 발끝을 세웠다. 손목에 힘을 주며 발을 떼자 뱅뱅이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더 빨리, 더 빨리. 뱅뱅이 안에서 새벽이가 소리쳤다. 알았어, 걱정하지 마.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모래가 머리카락 속으로 들어갔지만 신경 쓸 틈도 없었다. 첫 바퀴는 힘들었지만 두 바퀴 때는 점점 속도가 붙는 것 같고 세 바퀴 때는 내 몸이 서서히 떠오르는 것 같았다. 얼마 안 돼 거친 숨이 터져 나오고 이마에서는 비질비질 땀이 솟았다. 10바퀴쯤 돌리고 나니 무릎이 절로 꺾였다. 11년을 살면서 이렇게 뱅뱅이를 열심히 돌려본 적은 처음이었다. 재밌지만 힘들었다. 앞으로 몇 번 더 돌려야 돼? 제발 한 번만이라고 말해주면 안 될까? 그 말이 입안에서 뱅뱅 돌았다. 나 똑바로 서 있는 거 보여? 손을 뗐는데도 팽팽 돌아가는 뱅뱅이 안에서 새벽이가 양팔을 벌리고 섰다. 절룩거리던 다리 때문에 왼쪽으로 삐딱하게 기울었던 몸은 언제 그랬냐 싶게 고든 나무처럼 일자가 됐다. 우주선이 대기 상태를 벗어날 때 엄청 흔들리거든. 그럴 때 똑바로 설 수 있게 해주는 훈련이야. 너 힘들면 뱅뱅이 말고 딴 거 할까?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미끄럼틀, 시소, 철봉 같은 것들이 눈에 띄었다. 아니야, 5번은 더 돌릴 수 있어. 넌 이제까지 만난 훈련관 중에 최고야. 정말? 대답 대신 새벽이가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씩 웃었다. 요즘 켄타별에서는 우주여행이 엄청 인기여서 훈련관들이 많이 늘어났어. 우주에서 벌어질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니까 엄청 까다롭고 복잡해. 나도 6달 훈련받고 겨우 올 수 있었거든. 내 꿈이 뭔 줄 알아? 켄타별 최고의 훈련관이 되는 거야. 그 말 때문이었을까? 머릿속이 개운해지고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차올랐다. 무리하지 말고 오늘은 그만하자. 훈련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내일 또 하자. 새벽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내가 말했다. 최고의 훈련관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잔뜩 폼을 잡은 내가 스스로도 좀 웃겼다. 나를 가르쳤던 훈련관이 그랬어.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게 훈련관에게 제일 중요한 자질이라고. 몇 시간 만에 그걸 알아내다니 진짜 대단해.
새벽이 말 때문이겠지만 자꾸 입에서 비실비실 웃음이 새어나왔다. 다음 날은 일찍 놀이터에 갔다. 훈련관이니까 새벽이보다 일찍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역시 새벽이는 보이지 않았다. 새벽이게 어떤 훈련이 좋을까? 유능한 코치와 감독이라면 선수에게 맞는 훈련법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았다. 뱅뱅이를 돌리다가 제일 빠를 때 그 위에 냉큼 올라타 보기도 하고, 누워서 미끄럼틀을 타보기도 하고, 가운데 서서 두 발로 시소 타기도 해보았지만 재밌지도 신나지도 않았다. 새벽이가 없어서일까? 혹시나 싶어 담장 쪽으로 다시 갔다. 조금 전까지 텅 비었던 축대 위에 새벽이가 앉아 있었다. 거기서 뭐해? 한참 기다렸잖아. 너도 올라와봐. 새벽이를 따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서히 어두워진 하늘이 끝없이 펼쳐졌다. 저기 보이는 게 켄타별이야. 눈을 쓱쓱 비기고 애꾸는 또 해보았지만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거짓말을 할 수 없어 가만히 있었다. 눈에 너무 힘을 줘서 눈두덩이 얼얼했다. 진짜 일주일 전보다 더 잘 보여. 훈련을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 아빠가 곧 텔레파시를 보낼지도 모르잖아. 새벽이가 레프트 훅, 라이트 훅 팔을 뻗으며 앞서 달렸다. 여전히 몸이 좌우로 기우뚱거렸지만 아무렇지 않았다. 덩달아 장단지의 힘이 불끈불끈 솟았다. 그네줄을 잡고 새벽이가 나에게 찡긋 눈짓을 보냈다. 그네를 밀라는 뜻이라는 걸 제꺼덕 알아차렸다. 그네 타기는 왜 하는데? 우주선에 불이 나거나 자기장이 바뀌면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거든. 그럴 때 재빨리 탈출하려면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사뿐히 내려설 수 있어야 해. 그걸 훈련하는 데는 그네가 딱이야. 새벽이는 그네 훈련을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다. 당연하지. 내가 훈련관이잖아. 큰 소리 치긴 했지만 그네를 미는 건 만만치 않았다. 입을 앙 다물고 있는 힘껏 밀어도 그네는 겨우 내 키 높이밖에 안 올라갔다. 새벽이도 나한테 미안했는지 가만히 있지 않고 힘껏 발을 굴렀다. 모래밭에 얼굴 처박지 말라고 기도해줘. 그 말과 함께 새벽이가 그네에서 뛰어내렸다. 나도 모르게 손으로 눈을 가렸다. 새벽이는 얼굴을 처박지는 않았지만 무릎부터 떨어지는 바람에 모래밭에 그대로 꼬꾸라졌다. 괜찮아? 내가 달려가며 소리쳤다. 처음인데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새벽이는 발딱 일어나 바지에 묻은 모래를 털어냈다. 이번엔 더 세게 밀어줘. 그러다 또 엎어지려고? 걱정 마. 아까는 균형을 잘 못 잡아서 그랬는데 이젠 알 것 같아. 그럼 이번에 똑바로 그네를 밀게. 성공하면 다른 방법도 해보자. 새벽이는 씩 웃고는 그네의 몸을 실었다. 그네를 힘껏 밀었다. 아까보다는 힘이 덜 들었다. 종아리가 당기는 만큼 그네는 수평이 될 정도로 높이 올라갔다. 발부터 땅에 닿으면 성공이야. 새벽이가 그네 줄에서 손을 떼고 앞으로 팔을 내밀었다. 체조 선수처럼 사뿐히 내려서긴 했지만 막판에 몸이 살짝 기우뚱거렸다. 이 정도면 반은 성공한 거니까 다시 해보자. 내가 새벽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새벽이는 한 번 씩 웃고는 다시 그네에 올라탔다. 5번 만에 새벽이는 똑바로 내려서는데 성공했다. 새벽이는 모두 내가 잘 가르쳐 주어서 그렇다며 나를 축혀 세웠다. 어깨가 절로 올라갔다. 새벽이와 나는 놀이터를 5바퀴 뛰었다. 준비 운동만큼이나 마무리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자 새벽이는 맞다고 맞장구 쳤다. 다음 날은 전날 했던 그네 훈련을 몇 번 더 한 뒤 미끄럼틀로 갔다. 내가 미끄럼틀 위에서 올라오라고 손짓했지만 새벽이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다. 내가 미끄럼틀에서 내려왔을 때 새벽이는 온데간데 없었다. 야, 장난치지 말고 어서 나와. 깨 부리고 그러는 거 안 봐줘. 나 여기 있어. 목소리만 들릴 뿐 새벽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가 머리끝까지 오를 때쯤 새벽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새벽이 들어 덩치 큰 느티나무가 보였다. 반쯤 죽은 나무라서 얼핏 보면 썩은 통나무를 세워놓은 것 같기도 하고 시멘트 벽에 검은 이끼가 낀 것 같았다. 여기는 아무도 모르는 내 아지트야. 이젠 우리들의 아지트지만. 어둠 속에서 새벽의 눈이 반짝거렸다.
나무 둥치 아래 커다랗게 뚫린 구멍 안으로 몸을 들이밀었다. 어깨에 끼일 정도로 입구가 좁아서 한참을 버둥거리고서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구멍 안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아늑했다. 우주는 아주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겁먹지 않는 게 중요해. 처음 지구에 도착했을 때 아빠가 그러셨어. 어둠 속에 빛이 있다고. 그 빛이 나타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이야. 아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새벽이는 이곳을 찾아온다고 했다. 어둠 속에서 새벽의 눈은 빛을 품은 별 같았다. 며칠 뒤 새벽이와 나는 훈련을 마치고 뒷산으로 갔다. 새벽이 말로는 우주선을 숨겨놓은 곳이라고 했다. 지구에 도착했을 때는 깜깜한 밤이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참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어린애가 늦게까지 돌아다니면 큰일 난다. 엄마 걱정하시기 전에 얼른 들어가야지. 산길에서 마주친 아주머니는 얼굴부터 찡그렸다. 공원에 운동 나온 윗집 아주머니였다. 10시 넘어서야 엄마가 돌아온다는 걸 알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았다. 훈련이 끝나고 집에 가면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쓰러졌다. 피곤하지만 자면서도 실실 웃음이 나왔다. 우리 아들 요즘 달라진 것 같아. 짜증도 안 부리고 반찬 투정도 안 하고.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아무 일 없어. 방학도 끝나가는데 아직도 학교 가는 게 싫어? 아니, 어쩌면 학교가 좋아질지도 몰라. 엄마가 여자친구 생겼냐며 의문스럽게 물었지만 그냥 웃기만 했다. 새벽이 생각만 하면 절로 어깨가 펴졌다. 드디어 개학날이 되었다. 새벽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뜨기까지 했다. 며칠 전 새벽이는 오늘이 마지막 훈련이라고 했다. 개학할 때까지 보육원 동생들을 챙겨야 한다면서 훈련은 주말에만 하자고 그랬다. 그 사이 나는 도서관에 가서 우주와 우주인에 대해 공부했다. 내가 읽은 책에서는 켄타별을 찾을 수 없었지만 셀 수 없이 많은 별 중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겨우 5,000개 정도고 도시에서는 100개도 안 된다는 글을 읽었을 때는 산동네 마을이 좋아졌다. 우리 동네가 시내에서 제일 높은 곳이고 매일매일 하늘을 보다 보면 언젠가 켄타별을 볼 수 있을 테니까. 교실로 들어서자마자 유리창 쪽을 봤다. 새벽이 자리가 비어 있었다. 동생들 때문에 늦어지는 거라고 짐작하면서도 어쩐지 불안했다. 우리 반에서 새벽이가 오지 않는 걸 알아채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적어도 선생님이 그 소식을 전하기 전까지는. 우리 반 이세벽 친구가 아빠를 따라 시골 학교로 전학 갔어요. 우리에게는 슬픈 소식이지만 아빠를 만났으니 새벽이한테는 잘된 일이에요. 갑자기 선생님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었다. 새벽이가 태우에게 못 보고 가서 미안하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겨울방학 때 꼭 자기 별로 초대하겠다는 말도요. 별 보는 걸 좋아하더니 고향을 별이라고 말했나 봐요. 후후. 선생님이 살짝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고향이 아니라 켄타별인데. 나는 그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제야 새벽이한테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은 게 떠올랐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놀이터로 달려갔다. 켄타별에서 가져왔다는 돌멩이가 쑥 빠져나간 담장에는 큰 구멍이 나 있었다. 혹시나 하고 구멍 안으로 손을 넣어 보았지만 양초는 없었다. 무언가 쑥 빠져나가 심장이 뻥 뚫린 것 같았다. 다리 힘이 쭉 빠졌다. 담벼락에 머리를 댔다. 담장에 못 보던 구멍이 생긴 걸 알아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쩌면 원래부터 거기 구멍이 있었다고 기억할지도 모른다. 엄마 전화를 받는데 힘이 하나도 없었다. 친구가 힘들게 했냐는 말에 참고 있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전화기 저편에서 엄마가 무슨 일이냐며 물었지만 계속 눈물만 났다. 한동안 놀이터에 가지 못했다. 빈 놀이터를 보면 뱅뱅이와 그네를 타던 새벽이 얼굴이 떠오를 것 같았다. 팔 근육을 키우는 데는 철봉이 좋다는 말을 안 한 것도, 보육원에 한 번도 따라가 보지 않은 것도, 떡볶이 한 번 같이 먹어보지 않은 것도 다 후회됐다. 새벽이는 무사히 훈련을 마쳤을까? 새벽이는 켄타별에서 왔어. 내 말을 믿어준 아이는 하나도 없었다. 이제 우리 반에서 거짓말쟁이는 나 혼자뿐인지 모른다. 아이들이 섭섭하지도 밉지도 않았다.
언젠가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새벽이 얼굴을 조금씩 잊어가던 어느 날이었다. 오늘 보문산 천문대의 윤태성 연구원이 안드로메다 성운 가까운 곳에서 새로운 별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연구원은 시립과학관에서 있었던 자신의 강연에 참가했던 한 시민이 그 별의 위치를 알려주었다며 이름을 켄타 별이라고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천문학계의 저명한 모 교수는 보통 때에도 학문적 업적을 늘 동료들과 후배들에게 공을 돌렸던 윤 연구원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말했을 거라며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아직도 나는 그 뉴스를 잠결에 들었는지 아니면 꿈속에서 들었는지 자꾸 헷갈린다. 새벽아, 켄타별에 무사히 도착한 거지? 다른 별도 아니고 켄타라고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딱 떠올랐거든요. 그냥 이제 이름을 지을 때 타금 있잖아요. 키읔, 티귿, 피읍 이런 게 좀 강렬하다 그래서 그냥 생각이 났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아이돌 가수 중에 켄타라고 있더라고요. 일본 아이던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강연을 가면 사람 그 아이들이 이제 켄타별이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정말 있어요?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었다. 그리고 원래 새로운 별이 발견되면 자기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자기 이름을 붙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별을 열심히 보고 자기 별을 하나 찾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소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시고 싶으셨어요? 이게 되게 이 동화를 읽고 나서 4학년 이하의 아이들은 정말 새벽이가 외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5학년 정도 이상 되거나 학부모, 선생님 뭐 이런 사서 이런 분들은 새벽이가 보육원에 버려진 아이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아이들은 거짓말 하는 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에요. 우리가 어떤 아이 보면 쟤는 왜 매일 거짓말을 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좀 잘 들여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새벽이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자기가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는 이유가 버려진 아이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소아마비를 알아서 다리가 불편하다는 장애인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가난하고 이런 곳에 그런 거라는 그런 자책감이 있잖아요. 자책감이라고 그런 자기의 단점,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외계에서 온 외계인이고 자기 아버지는 자기 그 우주선의 계기판을 고칠 사람을 찾으러 다니고 있고, 그래서 그것만 찾으면 다시 나는 나의 별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 별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거짓말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의 이 현실을 이 아이에게 너무 견디기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많은 아이들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이 독자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혹시 내 친구 중에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친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친구에게 이 태우처럼 먼저 손 내밀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친구가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아이일 거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엄마 아버지의 뭐 재산 정도, 그리고 자기가 사는 아파트,
뭐 이런 걸 가지고 친구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는다고 많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기준보다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친구를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지, 그리고 또 정의로운 친구인지, 아니면 세상을 밝게 보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지, 이런 것들이, 내면적인 것들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내면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맺어진 친구는 저는 평생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독자들에게 진정한 친구를 만드는 방법은 자기가 먼저 마음을 열고 편견 없이 상대방, 친구를 봐줄 수 있는 것,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